근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하와이에서 예측을 하시는 건데 이재명 정권이 이제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거다.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을 계속 내놓으시거든요. 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와서 제가 여쭤봤더니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라고는 했는데 홍 시장이 이제 예측하는 이거는 좀 실현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강경파들이 지금 정당 해산 이야기를 계속해요.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네. 근데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급 인사잖아요. 네. 차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당 해산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만약 민주당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살려주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압받는 야당이 되니까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좀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분과 분열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거대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100석이 넘는 야당을 제1야당을 해산하겠다고 막 덤벼들면 국민의힘이 뭘 잘하지 않아도 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핍박하고 정치 보복할 일인가? 예. 오히려 야당에 대한 동정론, 또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한 독재 저항론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 문제가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실제 동력을 얻으면 그게 결코 민주당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살려주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오히려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박홍근 의원 말처럼 정당법을 한번 바꿔보시라. 어차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네. 왜 못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홍준표 시장이야 지금 장외 평론가니까 뭐 여러 이야기하지만 박홍근 의원도 진짜 이 법안을 10명 이상 모아서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예. 오히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지금 힘든 처지에 야당을 살려주는 길이니까 뭐 해보시라는 독려와 응원의 말씀을 역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박홍근 의원이 법안 발의한 거는 이제 대선 전이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해산 심판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게 제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때의 결정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어떤 한 지하 사무실에서 사제폭탄 설계도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국가 전복을 꾀할 수 있는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수도권에 있는 그 공동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배전과 하수구와 배수구가 한데 모여있는 어떤 이렇게 기반 시설인데 네. 그 기반 시설을 타격하면은 수도권 70% 이상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구체적인 국가 전복의 기획들이 있어야지만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계엄을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약간 정치적 수사를 좀 곁들였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정당 해산 심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지금 앞에서는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야당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진짜 정당 해산 심판을 걸어야 한다면 이제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 놓고 한덕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무리 그 정당 교체 파동. 네, 정당 민주주의를 흔들었던 그 부분은 약간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을 걸기에는 두 정당 전부 다 정당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뭔가 정당 해산 심판을 걸겠다라고 하는 순간 정치가 훨씬 더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박홍근 의원님이 그냥 지지층을 생각하고 했던 어떤 결집용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더 센 워딩을 던져서 지지층에게 본인을 각인시키려는 이제 그런 정권 의도일까요? 출범 직후이기도 하고 예. 아직 지지층이 뭐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원내대표 선거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지층만 보고 했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홍근 의원님의 서울시장 경선용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센 얘기를 해야 앞으로의 어떤 당내 경선에서 특히 당원 투표 비율이 또 많이 반영이 되니까. 네. 서울시장 후보군이잖아요. 예, 뭐 그쵸. 본인이 지금은 뭐 특별한 의지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예. 경선에 경선에 나올 걸 대비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실제로 발의를 하셨네요. 발의를 3월인가 그때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설령 통과가 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예.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그런 건 아마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약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을 오히려 살려주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박홍근 의원 법안에는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 외환 행위 파면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만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통령의 권력으로 또는 여당의 권력으로 삼권 분립을 흔들 때 뭐 사법부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때 이건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당 해산 맞불을 놓을 수 있거든요. 네.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또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엄중한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반을 얻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래야 될 국회가 서로 해산하자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국민들 보여주기에 무슨 득이 되고 이재명 정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뭐 민생이법 얘기 자주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탄압받을수록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선에서 진 당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긴 정당 같습니다. 이긴 정당? 아, 이긴 정당 말고요. 예. 이긴 정당. 이긴 정당. 대선에서 크게 이긴 정당 같이 굴어서 네. 좀 놀랍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 취소한 건 너무 선을 넘은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요? 결론을 근데 못 이제 내고 끝났으니까. 지난 의원총회가 5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네. 그냥 각자 할 말만 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해놓은 발언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네. 의총 주재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죠.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의총을 다시 열어봤자 뚜렷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원내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게 이미 사퇴를 선언하고 오늘 또 퇴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물러나는 원내 지도부로서는 내선에서 해결하지 않겠다.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어떤 성향을 가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지 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신임 원내대표 성향 따라서 여러 가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치라던가 개혁안 네. 수용 여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 공을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라리 그러면 네. 의총을 열 때 매번 결론 없이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명 투표를 하든 아니면 거수 투표를 하든 의원총회에서 좀 결론을 내는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번 의총에서는 먼저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의총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서로 싸우다 맥없이 끝났다. 이게 굉장히 기운 빠진 일이거든요. 네. 안 되면 표결이라도 강제해야죠. 지금 어제 법원을 물론 법원 앞으로 가서 현장 의총을 잠깐 열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본인들 이제 내부 싸움만 하면서 별로 야당으로서 메시지는 못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 메시지를 내는데 내부의 자중질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 묻히는 그 건가요? 메시지가 묻히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꽂히지가 않는 거죠. 너네 집안 단속도 못하는데 무슨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거야? 라는 게 예.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말에 빨리- 힘이 안 실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왜 의원총회 취소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뻔히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의원총회를 사전에 열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비대위원장의 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도 없고 통보도 없이 이렇다 할 양해도 없이 그냥 의원총회를 취소한다. 그러면 용감하게 5대 개혁안을 낸 비대위원장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5대 개혁안을 뭐 의원들 일일이 만나가지고 설득할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발표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개혁안을 의원총회에서 뭐 안건에 붙여가지고 표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갈등이 더 노정되니까 그냥 일단은 덮어두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덮어준다고 덮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총회를 취소한다고 봉합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국민들 시선에서는 쟤네는 갈등이 있어도 그냥 유야무야 어영부영 묻어가려고 하네라고만 인상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의원총회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 의원총회 열어놓고 5대 개혁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할지 치열하게 싸우고 표결을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니까 국민이 안 되겠구나라는 여론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우려스럽습니다. 반대로는요. 그만 좀 싸워라. 싸우는 모습 좀 그만 중계해라는 여론도 보수 진영 내에서 만만치 않아요. 근데 개혁은 하긴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5대 개혁안이 절대 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논의를 네, 거쳐서.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나간 일에 대한 당무감사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총에서 반대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냥 김용태 위원장 지시 받았다고 회의를 열어버렸어요. 이건 또 당내 민주주의와는 위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라는 건
내가 유리할 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안이 의원들 다수의 반대로 막혀도 그걸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인 최고의 논리대로라면 김 위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의총 취소한 게 당내 민주주의에 상처를 낸 행위라면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했는데도 당무감사를 일방적으로 개시한 것도 당내 민주주의를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하고 조율하는 미덕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개혁 당원 안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사자인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중이 제머리 못 깎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전당원 투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근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 개혁을 거부하게 되는 꼴이고,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윤태곤 칼럼니스트가 쓴 1억 총참여론에 대한 빗대 가지고 네. 국민의힘을 표현한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루틴이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영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화합과 단합을 막 먼저 이야기한대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1년 뒤면 국민 여론도 또 바뀔 거야, 이렇게 또 박한대요. 네. 그리고 나서 개혁안이 올라왔을 때 그걸 유야무야하고 부결시키는 그 루틴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당원들 내지는 국민들 손으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져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 이게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나왔던 발언이다 보니까 여전히 인식이 그러면 안 될 텐데, 뭐 연속해서 계속 선거에 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 거예요? 근데 진단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부 분열, 끝없는 계파 싸움, 그리고 우리가 여당일 때도 정부와 하나가 되지 못한 당정 갈등 등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압승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 뭐 일정 부분 다른 계파가 있어도 하나의 목소리, 원보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친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요 선거를 계속 돌파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분열이, 그리고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싸움을 비화하는 것들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게 아니다, 뭐 세신이 부족해서 쓴소리를 너무 적게 해서 문제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진단부터 사실은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맞는지는 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든 아니면 당원들에게 전당대회를 좀 빨리 개최해서 앞으로의 노선을 묻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지금 여러 개파할 거 없이 전당대회 빨리 열자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초반에는 뭐 친윤 그룹은 비대위 체제 오래 가길 원하고 뭐 다른 그룹은 전당대회 빨리 열려고 한다라고 썼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 취재한 바, 또 최근의 분위기는 친윤 친한 또는 친김문수 할 거 없이 전대는 하루라도 빨리 열자라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전대를 열어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내가 가진 개혁 노선이나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의, 국민들의 선택받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